네, 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시장이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네. 있어요. 정책주들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책주는 저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어제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부분이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정책주들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책주에서 이제 가치주, 성장주, 실적이죠. 이런 종목군들로 이제 매기동 가능성이 대비하다라는 얘기를 해줬는데 네. 결국은 오늘 그 가치주들, 그 정책주들이겠죠. 뭐 증권주라든가 지주사들은 매물을 좀 받으면서 쉬어가는 모습이고 오늘 뭐 화장품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이런 가치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어서요. 앞으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는 이런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이 선호한 종목들 그리고 가치주 실적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정책주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제도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책주보다는 이제는 가치주 중심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 이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도 계속해서 강세가 나왔는데 앞으로의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단단히 대비를 해봐야겠죠.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한 리뷰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이 다음으로는 내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코스피는 2871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771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 주체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6,323억 원대 순매수세가 들어와 줬고요. 현재는 코스피 매매 동향 이렇게 한 달 정도로 6월 상황을 살펴보시면 누적 확인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5억 1,683만 원대 이렇게 억 원 이렇게 코스피 매매가 들어온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렇게 상황 쭉 짚어보고 있는데요. 네, 현재 코스피 시간외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풍산홀딩스가 현재 49,900원의 현재가를 달성하면서 9% 상승세,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 이렇게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잠시 오늘 시장을 다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다시 한번 한규수 매니저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내일 시장의 단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 시장의 단서는 바로 글로벌 성장주입니다. 이제 글로벌에 좀 눈을 돌려봐야 할까요? 성장주? 지금 우리가 시장이 분명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네.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운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정책주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시세가 전개가 됐다가 네. 정책주가 상세가 멈추면서 이제 새로운 가치 쪽으로 종목군들이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글로벌 성장주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우리나라 산업 쪽에서 기존에 뭐 반도체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쪽은 지금 굉장히 산업이 별로 안 좋죠. 네. 안 좋은 상태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섹터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콘텐츠가 될 것이고요. 또 오늘 강세를 기록했던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들 이런 섹터들이 모두가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방산주라든가 콘텐츠라든가 뭐 K뷰티라든가 이런 섹터들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면서 성장세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증권시장은 이 외국인들의 자금이 더 들어오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성이 유지가 된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매수가 장기간에 걸쳐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정책주들은 좀 쉬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정책주로 들어갔던 그 시장의 수급이 이런 성장주 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 선두에서는 외국인들이 있을 것이고 기관들도 따라 붙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성장주들이 앞으로 본격적인 한국 증시의 상승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수 상승장에서 정말 소외됐다라고 느끼는 분들은요. 지금은 뛰는 말 위에 올라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뭐 전력기라든가 방산이라든가 K뷰티라든가 종목들 경쟁 많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로 더 상승세가 연출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섹터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 글로벌 성장주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꼭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전반적인 시장은 단기간에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좀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경기감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지수는 그래도 잘 버티긴 했는데요.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서 지수가 밀릴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약간의 기간 조정과 함께 횡보 장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렇게 되게 되면 최근에 강세를 기록했던 정책주들이 약간 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단기간에 많이 올랐던 정책주들은 추경 매수보다는 일부 정도는 현금화 전략을 단행을 하고 새로운 성장주 쪽으로 시장의 수급을 좀 옮겨가는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이 이 글로벌 성장주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언급드렸듯이 지금 이제 방산주들의 강세가 나타났고요. 거기다 지금 현재 전력기기라든가 조선주, KPT, 엔터 정말 세계적으로 한국을 알리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지금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앞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 섹터에 주목하시는 게 좋겠고 언급드렸듯이 방산주 그리고 전력기기라든가 조선, KBT 여기다 엔터, 바이오 제약주들까지 지금 현재 뭐 그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또 오늘 뭐 대통령과 새로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또 시진핑 수석과의 이제 주석과 이제 통화도 있었다라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알 해제자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 시장을 뻗어나가고 있는 이런 섹터가 앞으로 증권 시장의 상승작을 계속해서 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올랐지만 그들 종목이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 차트인데요. 최근에 종목군들의 상승장 속에서 정말 지금 시장은 수익이 좀 안 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좀 많이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단타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주식은 정말 말씀드렸죠. 지금 지금부터 해가지고 최소한 올해 연말, 내년까지 길게 보고 내년까지도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그냥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현재 종목들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 한 60일 정도의 기간 동안의 이제 그래프인데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더불어서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죠. 네. 대부분이 이제 방산주라든가 조선주, 그리고 여기다가 전력기기 관련주들, 피부 미용 관련주들, 그리고 네. 엔터주들입니다. 네. 모두 종목들이 우상향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아시다시피 엔터, 피부 미용 관련주, 전력기기, 조선, 방산 모든 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시장을 장악해 들어가는 강도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실적이 모두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입니다. 네. 이들 섹터들이 지금도 완만하게 장기적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듯이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올해 연말과 내년 시장도 계속해서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잔파동을 신경 쓰지 말고 내년에 장기적인 성장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올해 연말 내년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펼칠 때 제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요. 특히나 이런 종목은 투자 자금이 좀 크시거나 좀 네. 장기적인 시세를 노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장세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짧게 끊어치는 전략보다는 크게 보고 멀리 보고 갈 때 제대로 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니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만들 가지고 내년 이후에 성장 가치가 있는 섹터들을 중심으로 계속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차트를 보고 나니까 네. 단타 말고 이렇게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좀 더 오래 끌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특히나 지금처럼 외국인 투자가들이 장을 주도하는 시장은 더욱 그렇고요. 시장이 힘든 과정을 버티고 나든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런 네. 과정이죠. 이 과정들은 최근에 불안했던 심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끌고 가시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수익을 많이 못 내는 분이 많은데 지금은 철저한 외국인 주도 장세고 외국인과 기관들처럼 나도 장기 투자를 통해서 제대로 계좌를 터뜨리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보시기 바라고 이 정도의 차트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지금은 정말 돈 벌기 너무나 좋은 장세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좋은 주식을 들고 가는 것도 못하면 돈 못 벌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셔서 정말 올해 연말 내년에 승부를 걸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주식으로 한번 승부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성장주에 저희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를 리뷰해 볼 텐데요. 오늘 화장품주가 이 글로벌 성장주에 해당이 되는데 네. 우리 포트폴리오에 담았던 종목들이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APR은 오늘 3차 목표가 13만 원을 달성했어요. 4차 목표가까지 정해주시나요?
4차 목표 가야죠.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증권주라든가 은행주라든가 뭐 카지노 관련주들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수익이 많이 났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다음에 못 올랐던 종목 중시로도 계속 올라올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종목들이죠. APL 같이 지금 세계 시장을 뻗어나가고 있는 성장주들, 국내 시장에서 나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면서 본격적인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이 갈 길이 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도 파마 리서치의 주가는 신고가 사상 최고가 경신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런 종목들도 지금 따라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고요. 신규 상장된 후에 충분하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서 중장기 상승이 이제 시작 단계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여력이 있습니다. 세계 시장 진출에 따라서 실적 증가세가 완만하게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에요. 일단은 여전히 이제 수익을 나신 분들은 무시하지 마시고 네. 강홀딩 보유하시는 전략을 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주겠고요. 자, 4차 목표가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4차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정도까지 좀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익절가 11만 6천 원까지 말씀드리면서 언급드렸듯이 국내를 넘어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까지도 성장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 역시 글로벌 성장주에 해당되는 종목으로서 우리가 4차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모레퍼시픽도 1차 목표가 오늘 신고가 나오면서 달성했어요. 참 알게 모르게 움직였죠, 네. 주가가.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완전히 바닥을 찍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정말 출렁출렁거리면서 안 갈 것처럼 가면 결국엔 갔습니다. 완전히 대바닥권에서 잡아놓았던 종목이고 그냥 잡아놓으면 알아서 가는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도 지금 이제 화장품 업계의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그동안 좀 많이 있었던 것이 좀 네. 리스크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중국 경기, 내수 경기에 대한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은 중국 시장에서도 매출도 상당히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북미라든가 내지는 뭐 유럽 쪽으로 해서 시장 다변화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도 업종 대표에서 주가 반등세가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중기적인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지금은 매도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없는 분들은 좀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단행하셔도 괜찮을 거로 보여집니다. 제가 뭐 리뷰 종목들을 여러분께 언급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보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여전히 매수 전략을 단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역시 매수 전략도 여전히 유효한 종목이니까 중기관쯤에서 적극적인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13만 원 달성했고 2차 목표가를 16만 원 정도까지 올려드리고요. 자, 익절가 13만 원 제시를 드리니까 익절가 꼭 지키시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역시 수익을 극대화해보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시는 한규수 매니저님이신데요. 내일은 과연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내일의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은 타이거 조선 탑10 ETF네요. 네, ETF 입니다. 조선에 좀 우리가 다시 관심을 가져봐야 할까요? 가져야죠. 네. 제가 조선주도를 제가 이제 꾸준하게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하나오션, 그다음에 하나엔진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네. 오늘 뭐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면서 한 3%씩 이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계속 앞에서 언급했듯이 뭐 방산주도 올라가고 또 여기다가 지금 현재 조선주들, 전력기기, K뷰티, 뭐 바이오제약주들 성장주들은 계속해서 동반해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조선 섹터들도 역시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선주들은 반등 가능성이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따라서 조선 업계의 이제 발주가 좀 줄어들었다는 소식 때문에 업황이 뭐 피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다소 이제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또 전진이 안 되고 후진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보인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조선업황 자체가 뭐 꺾인다라고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조선에 대한 수준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일단 좀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타이거 조선 탑10 종목은 이제 국내 조선업체들, 그러니까 조선 빅3부터 해가지고 기자재 관련주들 대체로 10개 종목 정도로 모아놓은 대표적인 ETF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조선 3사, 4사 정도겠죠. 뭐 HD 한국조선해부터 해가지고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이 4개 종목에 대한 비중 자체가 거의 90% 정도에 가깝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조선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시세가 연출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세 분출이 상당히 탄력적이고요. 조선주가 갈 때는 뭐 여타 대형주들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종목도 지금 타이거 조선 탑10이라는 종목도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뭐 HD 현대중공 못지않은 그런 시세 분출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이겠고, 자, 조선주들의 수급이 이제 기관과 외국인, 특히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방산주들이 올라갔고 여러 가지 전력기 관련주들이 올라갔듯이 전통적인 성장들이 올라갔듯이 조선주들도 서서히 매기가 확산될 것이고요. 전력기기라든가 그다음에 방산주들에 비한 조선주들의 주가는 저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 내년 이후에 성장 잠재력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주가 오히려 그들 종목들보다 상승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자, 조선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좀 더 높여가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망한 조선 탑4 종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ETF를 가져오셨고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챙겨가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주가가 이제 완만하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 뭐 HD 현대 비포 같은 종목들은 갖다 살짝 꺾였고 또 현대중공업은 횡보하고 네. 또 하나오션은 계속 긴 시간 동안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 이 종목만 혼자 계속 미미하게 지금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조선주들에 비해서 시세 부출의 월등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도 가고 하나오션이 가도 가는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앞으로 반등의 흐름은 좀 가속화될 것이고요. 네. 보통 이제 대형주 주도주의 차트 패턴들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완만하게 오르다가 시간이 가면서 상승 기류가 가파르집니다. 조선주들의 반등이 이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가파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올랐다고 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가 좀 더 빠르게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고 그 시세를 다 따라가는 것이 이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가 208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시초가를 중심으로 조금 밀릴 대로 간 적극적인 매수 전략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목표가를요. 자, 22,500원을 제시를 들고 손절가 18,5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거 조선 탑10 2차 목표가 22,500원, 손절가는 18,5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무료 방송 해주셨던데 네. 어떤 이야기들 하셨나요? 자,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뭐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하고 비슷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섹터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섹터들, 개별 중소형주들과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 여러분께서 집중해야 될 시황이라든가 지수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자,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요. 자, 엠뱅골드 한교수 검색하시고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 오늘 방송을 녹화 올려놨으니까 꼭 가셔서 내용 보시고 시장 무섭지 않습니다. 좋은 장세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주들을 중심으로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시는 한교수 매니저님입니다. 오늘 무료 방송 꼭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